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3강인데 13강 여러분들 이제 문제 코드펜 문제 딱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거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아는 거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드롭 데이터베이스는 뭐 아실 거예요. 있으면 삭제해라. 그래서 있으면 삭제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if exist 안 하게 되면 a4라는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에러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생성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 만들었으면 무조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건데, 자, 요거는 뭐 따로 만들어야죠. create 테이블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멤버라고 이렇게 작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멤버 아이디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이디예요. int, unsigned, none, 그 다음에 primary key.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세트다. primary key,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이거는 세트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g date도 마찬가지예요. reg date, date type, none. 웬만한 것들은 다 none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라는 거는 이제 회원 아이디를 말하는 거고, 캐릭터 50자 정도 쓰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낱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써줄 겁니다. 가차라고 쓰고 한 100자 정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 해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암호화가 돼서. 그 다음에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라고 적어주시고 100, 그 다음에 낱날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 이것까지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회원 2명 생성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죠.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insert, 그 다음에 int라고 적어주시고 member, set, reg date, now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적어줘야 돼요? 자, 로그인 아이디. 자, 저는 이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실행했을 때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복사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로그인 아이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일단 셀렉트해서 데이터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멤버라고 썼을 때 자, 홍길동 홍길순이 잘 만들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회원을 이제 2배를 증가를 시키래요.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 UUID라는 게 등장하는데 일단 요게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UUID다. 자, 요거를 하게 되면 이 UUID 같은 경우는 난수를 생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난수를 생성하는 게 유니크한 값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 쿼리에서는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셀렉트 한 다음에 랜드라는 걸 써도 이런 식으로 랜덤한 수를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난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숫자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랜덤한 수를 만들어야 된다, 유니크한 랜덤한 수를 만들어야 된다면 랜드를 쓰던 아니면 뭐 UUID를 쓰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셀렉트 한 다음에 컨캣이라고 적을 건데 1, 2, 3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컨캣 한 다음에 1, 2, 3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 그냥 요 밑에 1, 2, 3이라는 걸 문구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 안 쓰고 그 다음에 0이라고 썼어요. 심표한 다음에 자,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안녕이라고 문구를 합쳐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컨캣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캣이 아니라 셀렉트라고 쓰고 자, 랭스라고 써볼게요. 랭스는 길이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안녕이라고 쓰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6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SQL에서는 이 안녕, 즉 문자 하나당을 즉 한글 하나당 3바이트로 취급합니다. 제가 영어 같은 경우는 뭘로 나올까요? 1바이트 나오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문자 하나당 1바이트 취급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은 문자 하나당 3바이트 취급됩니다. 제가 여기다 아니라 써볼게요. 3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글 하나당은 3바이트, 그 다음에 0이라 썼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6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now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now 하게 되면 현재 날짜거든요. 현재 날짜.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쉼표한 다음에 now라고 이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현재 날짜만 2번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좀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now 하나만 쓸까요? now 하나만. 네, now 하나만 쓸게요. 그 다음에 concate이라 쓰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순서가 select from member를 여러분들 까보면 id, 레지데이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concate이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concate이라 쓴 다음에 user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uuid라고 적어줄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유저랑 uuid라는 걸 합쳐가지고 난수를 생성한 게 완성이 되겠죠. 즉, 요런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게 완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붙이고 나서 하나 더 쓸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얘도 uuid, 유저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인설트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인설트라 써볼게요. 지금 concat, 자, name까지 있죠? name까지는 적어줘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뭐 nam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줄게요. name.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insert into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member라고 쓰겠습니다. 자,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그인 아이디 있죠.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에러 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써볼게요. 자, 그럼 실행되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인설트 인터 했을 때 세 번째 보면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되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즉, 얘는 이제 날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insert select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멤버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칼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이제 두 번째 칼럼, 세 번째가 세 번째 칼럼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싹 다 날리고 다시 해볼게요. 자, 싹 다 날리고 여기는 패스워드라 쓰겠습니다. 패스워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언제 이렇게 해서 100만 개를 만들까요? 100만 개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셀렉트 멤버 하니까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라 써볼게요. 아이디. 그러면 당연히 아이디 1, 2, 3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다시 리셋 해볼게요. 다시 리셋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당연히 2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라고 적어주시고, 아이디 말고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now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이게 붙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id now라고 쓴 다음에 이제 concat 있죠? concat.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런 게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id 뭐 now concat 뭐 concat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d만 빼시면 되겠네요. id만. 자, id만 빼면 이제 요런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사실상 멤버 테이블은 어떤 역할만 하는 거다? 그냥 얘는 이제 요렇게 쓰면 요런 식의 데이터를 완성시켜서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멤버 테이블의 개수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요렇게만 돼 있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다르죠. 얘는 이제 프롬 멤버인데 요렇게 하면 두 개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몇 개예요? 이렇게 하면 셀렉트 해볼게요. 아까는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추가된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보이죠?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실행하면 몇 개가 나올까요? 8개, 총 9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수만큼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계속 써볼게요. 2, 3, 4, 5, 6, 7, 8, 9개. 자, 그런데 프롬 멤버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카운트라고 해볼게요. 몇 개가 나오는지. 카운트. 자, 실행하면, 자, 지금 4,000개죠. 자, 요거를 좀 더 실행해볼게요. 왜냐면 100만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실행할 때마다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만들 때마다. 자, 지금 20만 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2배씩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추가될 때마다 조금씩 오래 걸리거든요. 데이터가 보이죠? 아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100만 개까지는 굳이 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자, 이거 하는데 지금 8초 걸렸대요. 8초 걸린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조회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를 만들었어요. 자, 아까보다 이제 2배만큼 걸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면 더 2배가 더 들려요. 자, 어쨌든 100만 명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조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느리면 당연히 조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자,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대형 회사 같은 경우도 MySQL을 우리 쓰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조회한다고 굉장히 느릴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인덱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인덱스라는 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기다 쿼리 캐시라는 것부터 알려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당 쿼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몇 초 걸렸냐면 8초 걸렸어요. 8초. 실행하는데. 해당 쿼리가 실행되는데 8초가 걸렸다고요. 그 다음에 조회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죠? 지금 요거 실행해보면 조회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select from member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엄청나게 빨리 실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오래 걸리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특정 데이터를 하나 찾아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유저 1과 유저 2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회원 수 확인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select, 그 다음에 from member where 로그인 아이디가 뭐다? 유저 1인 녀석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거 실행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0.6초 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0.6초 걸린다는 게 이제 마치 엄청 빨리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느리게 실행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사전을 보신 적 있나요? 사전? 자, 사전이 어떻게 생겼죠? 자, 사전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사전이죠. 자, 사전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요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요렇게 나올 텐데, 여기 단면을 보게 되면 뭐가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기억부터 시작해서 뭐 니은 니을 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기억 니은, 그쵸?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색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색인. 자, 사전 옆에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색인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우리가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걸로 우리가 뭐예요? 낱말을 찾잖아요. 그죠? 자, 이 색인이 바로 뭐냐면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뭐라고 한다고요? 인덱스라고 한다. 인덱스예요.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낱말을 찾습니다.
근데 사전이라는 건 보통 여러분들이 풀스캔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풀스캔. 그러니까 풀스캔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특정 단어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기억부터 희읍까지 뒤지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비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러면 나비가 니은에 여기 있대요. 그러면 나비 찾았으니까 거기서 중단하죠. 검색을. 여기 희읍까지 가가지고 검색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죠? 중도에 여러분들 기억부터 니은 검색하다가 니은에서 나비 찾았으면 거기서 검색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데이터, 즉 사전에 데이터가 100만 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100만 개가 있는데 우리가 유저 1이라는 그 낱말을 찾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부터 희읍까지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를 다 뒤져가지고 로그인 아이디가 유저 1인 녀석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문만 몇 번 실행되는 걸까요? 100번씩, 100만 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빨리 찾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데이터를 찾는 것처럼. 자, 지금 우리가 느린 이유가 뭐라고요? 데이터가 이제 찾는 게 느린 이유가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유는 풀스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난 유니크예요. 자, 유니크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난 유니크라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유저 1이라는 회원은 전체 회원 중에서 몇 명밖에 없다? 당연히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아이디라는 거는 유일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죠? 유일한 존재죠.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는데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된다? 당연히 그건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찾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얼굴만 대조하면 이제 그 빨리 이제 바로바로 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해외로 도주했다? 뭐 다 주민등록번호랑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자, 여튼간에 로그인 아이디라는 거는 전체 회원 중에 한 명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전에 데이터를 찾다가 중간 지점에서 유저 1이라는 요 회원을 찾았대요. 찾은 거잖아요. 자, 근데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뒤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찾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실행했을 때 몇 초 걸렸다? 0.6초 걸렸다는 거죠. 0.6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의 성능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보고 공사님 0.6초면 굉장히 빠르게 실행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거는 빠르게 실행된 게 아니에요. 자, MySQL은 참고로 똑똑한 녀석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한 쿼리를 MySQL은 기억을 해놓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처음에는 이게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라든지 어떤 이제 똑같은 문법을 선택을 했을 때 실행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번에 실행했을 때는 이 녀석이 메모리에 기억이라는 걸 해놨다가 기억한 거를 똑같은 쿼리가 날라온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새로운 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기억한 걸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요거 다시 해볼게요. 지금 0.6초 걸렸죠? 자, 실행해보면 자,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자, 보시면 자, 뭐 어쨌든 결과가 아까보다는 빨리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유저 2라고 또 써볼게요. 유저 2. 자, 얘를 처음에는 찾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얘도 0.687 걸렸죠. 근데 그 다음번에 찾을 때는 실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죠. 687 걸렸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금 빠르다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아예 정답을 외워놔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속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해당 캐시를 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SQL no 캐시라는 걸 쓸 거예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캐시 없는 순수 성능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시를 끄면서 이제 순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덱스 같은 것도 속도 체크할 때는 요런 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SQL no 캐시라는 걸.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적고 나서 속도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려면 유니크 인덱스라는 거 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유니크 인덱스라는 걸 걸어볼 거예요. 어떻게 걸어요? 지금 로그인 아이디에 유니크가 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터 테이블 해가지고 멤버라 쓴 다음에 add 한 다음에 자, 유니크라고 쓰고 인덱스라고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줄 게 뭐예요? 현재 로그인 아이디에 걸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그인 아이디에 정상적으로 유니크 인덱스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인덱스를 걸면 그냥 색인이 만들어진데 여러분들이 유니크를 딱 걸어주는 순간 뭐냐면 이거 중복 금지예요. 근데 처음에 지금 이거 실행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지금 몇 초 걸렸어요? 2.3초 걸렸어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전도 마찬가지인데 사전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전도 색인 작업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색인부터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단어부터 다 심어요. 단어를 먼저 심는 다음에 색인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인덱스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어딨고 니은은 어딨고 그런 작업을 이제 사전 작업할 때 했는데,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2.3초 걸린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는 얘 같은 경우는 0.688 뭐 이런 식으로 걸렸는데 이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할게요. 그럼 순수 성능이 나오는데 자,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자, 몇 초 걸렸죠? 자, 0.002초 나왔습니다. 아까 0.668초 걸렸죠? 거의 688, 뭐 689, 6 뭐 0.6초에 이런 식으로 6초대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니까 뭐예요? 굉장히 빨라요. 0.002초.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면 왜 이게 빠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기억부터 희읍까지 처음부터 찾는 거랑 색인으로 찾는 거랑은 말도 안 되는 효율 차이가 있겠죠. 그죠? 게다가 우리가 사전에서 원하는 단어 찾았으면 그 단어가 앞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 단어 찾았으면 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운이 좋은 거죠. 찾고서 검색 그만하겠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유니크를 걸었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어요. 유저 1이라는 아이디가 이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에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일반 인덱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일반 인덱스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금 일반 인덱스를 다시 건 거거든요. 걸렸어요. 자, DSC 멤버라 쓰겠습니다. 자, 얘는 로그인 아이디에 유니크가 아직도 걸려있네요. 자, 유니크 일반 인덱스가 안 걸리나? 애드 계속 유니크가 걸리네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만들게요. 그냥 다시 한번 만들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냥 진행할게요. 인덱스가 이제 수정이 안 돼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테이블 모디파이라고 쓰고 로그인 아이디를 아까 캐릭터였죠? 캐릭터 50자 난널 이라고만 수정하면 밖에나 붙여 볼게요. 그래도 유니크는 제거가 안 되네요. 자, 여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인덱스 하면 걸리죠? 안 되네. 자, 여튼 그냥 진행할게요. 자, 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크를 거니까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리 검색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유니크 인덱스까지 아예 걸어버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줄 건데, 자,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만들면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거는 거예요? 유니크까지 거는 거예요. 유니크. 그죠?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것들은, 중복이 필요 없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니크까지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또 실행을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조금만 만들어 볼게요. 100만 개까지 너무 많으니까 실행을 해서 됐어요. 자, 카운터 확인하면 32,000 더 실행해 볼게요. 한 13만 개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13만 개까지 만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검색되죠. 그죠? 0.002초.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걸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 네임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탈까요? 자,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유니크 인덱스는 지금 누구한테만 걸어놨다? 로그인 아이디한테만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현재 네임이 누가 있나요? 홍길동? 홍길동 써볼게요. 자, 보시면 0.085초 걸려요. 왜냐면 얘도 지금 유니크가 얘는 유니크가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니크가 걸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 정도의 속도가 걸린다라는 거. 당연히 근데 네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네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걸어주면 안 되죠. 얘는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속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하고 유니크가 걸려있는 녀석과는 얘는 지금 보면 0초 걸렸다죠. 바로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인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검색 속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인덱스까지 걸어달라. 여기까지 한 거네. 순서대로. 자, 회원 2명을 생성했고 이제 회원 수 확인까지 했고 요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한 겁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었는데, 자, 여튼 여기까지 다 완성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인덱스 쓰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explain select no cache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복사할게요. 자, 여기다가 explain no cach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제가 name이라 써볼게요. name. 자, name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요거를 실행해볼게요. 자, 지금 요걸 실행하니까 뭐 나오죠? 자, 지금 select type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ype all이라는 게 있어요. type all. 자, 이건 뭐냐면 type all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당 name이라는 컬럼이 풀스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xplain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쿼리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도 써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type const라 되어 있죠. type const라는 거는 unique라는 거죠. 왜? const라는 건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explain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explain을 왜 하냐?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이라는 걸 할 거죠. 그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트폴리오 같은데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여러분들 이거 쓸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수업 듣고서 내가 이런 인덱스까지 고려하면서 데이터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건지 예상하면서 쿼리를 짜야 되냐?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다가 또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가 너무나 느리다, 검색 속도가 느리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인덱스를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고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크 백엔드 질문 중에 간혹가다 등장하는 질문이 왜 유니크를 왜 거냐, 유니크 인덱스를 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인덱스를 거는 이유가 뭐냐, 즉 SQL 쿼리에서 인덱스를 왜 거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인덱스가 대충 어떤 원리로 돌아간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explain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쿼리 전략을 설명하는 거다 라는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같은 경우 100만 개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다.